부동산 투자가 좋은 점은 뭐냐면 거래 비용이 높아서 쉽게 사고 팔고 결정을 못해요. 자, 6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자들도 지금은 주식의 시간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글로벌 경제 위기에 관심이 급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광명 지역에 있는 투자자들은 재개발 주택 팔아서 주식 사자 라는 얘기가 굉장히 이슈화 돼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주식이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가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연일 출렁이면서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자, 서점에서도 지금 현재 뭐 주식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심지어 부동산 카페에서도 인터뷰 하셨어요? 네. 이거는 사실 인터뷰한 건 아니고 이게 네. 조선비즈 기자님이 쓰셨는데 제가 이제 이와 관련된 글을 블로그랑 카페에 썼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정리하셔서 기사를 쓰신 것 같고요. 진짜 이렇게 인터뷰는 다른 언론사랑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직 그건 안 나온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네, 진짜 이런 거예요, 상황이?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먹을 게 있다의 포인트는 아니었고요. 당시에 이게 지난주 월요일 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해외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폭락을 하니까 공포심이 생긴 겁니다. 주식시장 어떻게 돼가느냐.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을 하고 달러가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환율, 금리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궁금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니까 또 그와 관련된 글들, 좋은 글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검색어가 되게 올라왔고, 근데 주가가 그렇게 폭락하고 나니까 부동산 가격은 사실 올랐지만 그렇게 폭락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을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규제가 되게 많으니까. 근데 주식은 사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래서 뭐 동학 개미 운동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살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지금 뭐 기사 사례에서는 광명 뉴타운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뭐 조금 금매로 팔아도 좋으니 현금 확보가 필요하니까 나 주식 살라니까 빨리 좀 팔아주세요. 그런 물건들이 나와서 거래가 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빠지고 나면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 움직임들이 확실히 커뮤니티에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 안에도 보면 주식 관련된 기사들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저는 사실 커뮤니티의 정체성이 부동산 커뮤니티인데 이렇게 금융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주식, 뭐 종목 이런 거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 거는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례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맞물려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주식 동호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이거를 가이드해야 되나. 제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트코인이 엄청 난리가 났을 때는 되게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 글 쓰시면 안 되고 쓰시면 삭제합니다. 계속 그런 글을, 왜냐하면 작전 세력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막 강퇴도 하고 활동 정지도 걸고 게시글 삭제도 뭐 비트코인, 리플 뭐 이런 걸로 이더리움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글들은 다 일괄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었어요. 근데 주식은 조금 또 다른 문제라서 좀 약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게시글에 이런 게 많이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경제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부동산보다 오히려 좀 느슨하다 보니까 진입하기 좋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동자금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이 머물고 있다가 주식시장으로 눈길을 돌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뭐 그동안 유 소장님 운영하시는 카페 안에서 부동산이 주 이슈였다면 이제는 부동산 카페에서 주식을 이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이슈도 실제 전환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뭐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적극 방어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해보셨잖아요, 비트코인. 그러고 나서 우셨죠, 막 펑펑. 울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뭐 전 부동산 갖고도 망해본 적이 있어서 엄청난 손실을 본 적이 있어서 요즘 비트코인은 뭐 큰 돈을 넣은 건 아니니까. 근데 부동산은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대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하는 게 부동산은 사실 레버리지 투자들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서 10억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임대나 이런 걸 끼고 자기 자본을 적게 해서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손실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믿어요. 분양가 이하로 아파트가 가격이 빠지고 10억에 분양한 게 8억에도 안 팔리는 상황이 온다는 거를 이해들을 못 하셔요. 근데 지난 텀에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약금 1억 박아서 10억짜리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마이너스 2억이 되면 내가 1억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1억뿐만 아니라 앞으로 1억의 손실을 더 떠안아야 되고 사실 금융비용까지 더 떠안아야 되니까 2억이 아니라 2억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 판돈이 다 없어지고 그거에다 돈을 더 갖다 박아야 되는 상황이 부동산 투자에서도 나와요. 왜? 레버리지 투자의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일종의 선물 투자 같은 거예요.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레버리지를 끼고 가게 되면. 그러니까 되게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비트코인 얘기하셨는데 비트코인은 그냥 일부 돈 넣은 거죠. 좀 넣어봤는데 아씨 내가 왜 제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 사회 변화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흥미로워서 좀 해봤는데 그리고 물타기도 좀 해보고 해봤는데 뭐 후회한다 울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안 가졌어도 되는데 그냥 좀 아쉽긴 해요. 올해도 되게 출렁출렁 거렸거든요. 뭐 추가로 돈을 더 넣거나 한 건 없었어요. 넣어놨던 것들이 이제 보고만 있는 상황인데 아이고 주식 시장에서도 잡주도 이런 개잡주가 없을 텐데 내가 왜 여기다 돈을 넣어놓고 이러고 있나 그냥 뭐 경험 삼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똑같이 뭐 미래의 산업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비트코인을 한번 해봤다. 똑같이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주식을 조금 해보겠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해요. 부동산 투자가 좋은 점은 뭐냐면 거래 비용이 높아서 쉽게 사고 팔고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존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존버를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고 왜냐면 거래 비용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좀 강제되는 성향이 있어요. 부동산은.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들쭉날쭉해. 안 되겠다 싶으면 팔 수도 있고 막 미수를 써가면서 되게 더 급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좀 두 개의 시장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냥 모르겠다 물려 있으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가격이 빠져도요. 시장이 하락하면 입주 물량 공급이 되게 많지 않아요. 자동으로 줄어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공급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면 시차를 두고 임대 가격이 다시 방어를 하면서 받쳐주거든요. 그럼 매매가는 빠져도 임대 가격이 올라주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 회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가격이 빠지더라도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안전이라기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주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근데 주식 투자도 저도 이제 막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얘기해 보면 주식 투자도 부동산 투자처럼 하면 실패 안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좀 저도 요새 생각을 다시 해보고 있어요. 뭐냐면 업황을 보고 이 업황이 충분히 오랫동안 부동산도 그렇거든요. 이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하락장을 겪었어. 그래서 이제 공급도 어느 정도 부족하고 다시 올라갈 만한 상황이야. 그럼 그 시점에 사면 사실 부동산도 실패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식도 그렇대요. 이 업종이 한동안 되게 부침을 겪고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업종이 되게
막 잘 되니까 과공급이 돼가지고 경쟁업체들도 늘어나고 그러면 힘들어지면 죽었다가 그러면 이제 또 업체들 다시 사라지고 그러면 다시 좋아지는 시점이 온대요. 그 몇 년을 겪고 나면. 그럼 그런 시점을 찾아서 들어가서 장기 보유한 부동산 하듯이 장기 보유하면 실패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주식도 괜찮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셔서 공부를 좀 해볼까. 마음이 살짝 있고 근데 집사람이 주식 시장에 죽는다. 그래서 이제 살짝 있고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관심은 4차 산업혁명. 지금 저는 또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요번에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게 바뀔 거잖아요. 아마 행태들이 되게 많이 바뀔 거예요. 사람의 행태가 변할 때 많은 게 바뀌어요. 옛날에 우리 번호부 찾아가지고 전화하고 114에 전화해서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 누가 전화를 그렇게 해요. 네이버에서 찾아보거나 실제로는 전화로 컨택을 할 필요 없는 시대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태가 10년 전, 20년 전 하고 계속 바뀌고 있고 앞으로 더 바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기존 산업이 몰락한다는 얘기고요. 다시 그걸 대체하는 산업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과거는 다 물건, 음식 사 먹으려고 하면 전화해서 보내주세요. 이 정도였지만 지금은 다 앱이나 이런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태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흥분했어. 주식 얘기 잠깐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의 일로서의 경제가 아니라 이제 나의 일로서의 경제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는 한 번쯤 경험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다만 항상 그렇지만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죠. 친구도 지키고 좋은 소리도 얻으려면 준다라는 생각으로 빌려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똑같이 내 돈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에 관심 가지시는 거는 여러모로 이로울 거다라고 생각은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요새 주식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하셔서 차트를 한번 들어가 봐.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본다 이런 개념으로 주식을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그런 회사 이런 게 있으면 돈이 있을 때 조금씩 사놔서 모아두고 싶은. 사실 지금 주식을 제가 안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런 회사의 주식을 몇백 주 갖고 있거든요. 좀 달라 그래서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잘 성장해서 나중에 저한테 아주 꿀 같은 배당 소득을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막 부자가 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연금 주듯이 매년 배당 주고 이렇게 그런 회사, 그런 우리나라를 탄탄하게 잘 이끌어갈 그런 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어요. 부동산처럼.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이슈를 초점으로 이야기 한번 쭉 나눠봤는데요. 주식 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네. 주식 얘기까지 갈 줄은 아니 갈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깊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자, 앞으로 한 주간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간이고 그리고 외출을 자제하는 기간 이실 텐데 집안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수장님만의 의미 있는 시간이라면 게임? 저는 이제 좀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또 막상 보면. 근데 일종의 시장 상황, 어떤 분위기가 준 휴가? 라고 생각하고, 그간 제가 못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짬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게임기들도 만들고 있고, 관심 가지면서, 이게 근데, 그런 한편 불안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들 사람들 되게 쌓여있고,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조금 이렇게 예전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고, 특히 해외 소식들 이런 것들 보이고 하면 이게 무슨 앞으로 몰아칠 폭풍, 이렇게 무슨 조난,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환경 전에 잠깐 폭풍 속의 고요, 앞으로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이런 어떤 수도 생활 이런 거 같은 느낌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어떤 분은 상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제재하고 규제를 하고 하면서 틀어막고 있죠.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배고픔을 뛰어넘을 수 있겠냐라는 얘기들은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그 2달 가까이 대외 활동들을 자제하고 모임들 거의 다 캔슬하고 연기하고 그래서 2월달 신년회 때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벌써 이제 3월도 마지막 줄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뭐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매출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위기감을 느낀 많은 분들이 결정을 취소하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근데 또 희한한 거는 취소한 분들보다 신청한 분이 더 많아서 일단 저도 뭔가 이제는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데 자 아무튼 소상공인들 그래서 알아봤거든요. 뭐 정부에서 이것도 해준다 저것도 해준다 뭐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 그랬더니 뭐 정책자금으로 금리 1.5%에 약 7천만 원 정도 대출해준다라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요건이 엄청 까다롭더만요. 확실하게 매출이 그 기간 동안에 떨어졌다라는 증빙을 갖고 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쪽은 혜택이 없는 것으로 네 오프라인 온오프가 병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모두에게 위기의 시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밖에 활동 안 하시고 집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니까 딱 10개월 후에는 신생아용품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우스갯소리도 하시는데 자 아무튼 모두에게 위기입니다. 다 같이 머리와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도 한두간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소식으로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